나도 보고 고 황금이 나오는 집. 옛날 어느 마을에 이상한 집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황금이 나오는 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황금이 나오는 집이라니 참 이상한 이름이기도 하지요. 그 집에 그런 이름이 붙은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땔감을 마련할 걱정에 일찍 잠에서 깼어요. 추운 겨울에 방을 뜨끈뜨끈하게 데우자면 집 근처 산에 있는 말라붙은 가지로는 어림도 없을 테고, 그렇다고 나무를 패서 장작을 산더미같이 쌓아놓자면 바다 건너편 섬까지 나무하러 가야 하는데, 이 밀물이라도 들어와 섬에 갇히면 어떡하지? 할아버지는 손가락을 꼽아 날짜를 하나하나 따지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하! 오늘이라면 썰물 시간이 무척 길겠는걸? 그러고는 얼른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바닷바람이 쌩쌩 불고 갯벌에 발이 푹푹 빠져 걷기가 힘들었지만 할아버지는 성큼성큼 섬으로 달려갔어요. 섬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쉴 새 없이 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저쪽 샘물가에서 뭔가가 자꾸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깨어진 사기 그릇 조각이 햇빛을 받아 빛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계속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어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할아버지는 빛이 나는 곳을 향해 가만 걸어갔습니다. 아니, 세상에! 샘물가에는 닭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닭이 아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바로 황금닭이었어요. 그런데 이 황금닭은 파드닥 날갯짓만 할 뿐 걷지도 날지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남이 볼까봐 서둘러 황금닭을 보자기에 꽁꽁 쌌어요. 그러고는 지게를 짊어지고 냅다 집으로 달렸습니다. 나무하는 일도 다 내팽개치고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황금닭을 헛간에 있는 괴짝에다 몰래 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황금닭을 쌌던 보자기에 닭털이 하나 빠져 있는 것이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무리 봐도 보통 닭털이 아닌 듯 싶었지요. 할아버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닭털을 품에 꼭 안고서 금은방으로 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황금으로 이렇게 얇은 닭털을 만들 수가 있죠? 금은방 주인은 할아버지가 내민 닭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도 황금이라는 말에 덩달아 깜짝 놀랐지요. 어이, 주인장, 방금 뭐라고 했소? 이 닭털이 황금으로 만든 거라고요? 금은방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황금 닭털 값을 아주 후하게 쳐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는 양 시치미를 뚝 떼었어요.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뜻밖의 굴러들어온 복을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거든요. 하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영감, 요새 무슨 걱정거리라도 생겼어? 실은 내가 나무를 하다가.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와 함께 헛간에 있는 황금닭을 보러 갔어요.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황금닭은 꼼짝도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영감, 이게 정말
황금털로 뒤덮인 황금닭이란 말이오. 그렇다니까. 아이고 영감, 이제 우리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구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열흘에 딱 한 번씩만 황금 낙터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예전처럼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첫째가는 부자가 되었지요. 저 집에서 황금닭을 얻었대. 황금닭이 황금알을 낳는 닭이라며? 황금이 자꾸 나오는 집이래.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 집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댔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황금이 나오는 집이라고 불렀어요. 하루는 먼 데로 시집간 딸이 오랜만에 친정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딸은 친정집을 보자마자 자기 눈을 의심했어요. 다 쓰러져 가던 옛날 친정집은 온데간데 없고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이 그 자리에 떡하니 서 있었으니 말이에요.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봤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딸이 바짝 다가앉으며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할머니는 이리저리 말을 둘러대다가 하는 수 없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몽땅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딸은 마음이 뒤숭숭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부자가 된 친정집이 부럽기도 하고 자기 신세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였거든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양에 볼일을 보러 가고 할머니는 동네 잔치집에 놀러 갔습니다. 집에 혼자 있게 된 딸은 헛간에 있다는 황금닭이 궁금해서 온몸이 근질근질했어요. 딸은 헛간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헛간 안에 있는 궤짝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정말 궤짝 안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닭이 있었어요. 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황금닭을 와락 움켜쥐었습니다. 그러고는 황금닭을 치마폭에 싸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딸은 달리고 또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무렵 딸은 황금닭이 잘 있나 궁금해서 치마폭을 펼쳐보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황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야 할 황금닭은 온데간데 없고 시커먼 돌덩이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딸은 황금에 눈이 멀었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황금닭의 주인은 따로 있었어. 내가 아니야. 딸은 친정집을 향해 다시 터벅터벅 되돌아갔습니다. 친정집에 돌아온 딸은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화를 내기보다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이 황금닭을 보고 욕심을 낸 건 잘못이야. 하지만 금방 뉘우쳤으니 그것으로 됐구나. 그리고 황금닭이 시커먼 돌덩이로 변한 걸 보고도 그리 놀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황금닭이 있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단다. 그러니 황금닭이 없어도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며 살면 되는 거야. 그 뒤로도 시커먼 돌덩이는 반짝반짝 빛을 내는 황금닭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동안 잘 살게 해준 것에 감사하며 그 돌덩이를 아주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딸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황금이 나오는 집. 여러분, 이제 잠이 드셨나요? 오늘 밤 꿈엔 여러분의 집에서도 황금이 쏟아져 나오는 즐거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자요.